이번 영상은 해외 취업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무한 경쟁입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에서도 많은 상황들이 좀 비현실적이고 과장적이고 드라마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그래도 드라마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디테일하게 다룬 드라마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면 장그래라는 주인공이 학벌도 없고 스펙도 없어서 드라마 초반에 있는 없는 무시와 비아냥을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가든 외국계 기업을 가든 학벌과 출신 경력은 은퇴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가령 김아무개 차장은 고려대학교 출신의 LG전자 출신이라더라 같은 꼬리표는 은퇴할 때까지 따라붙습니다. 이건 마치 군인들의 인식표 같습니다. 한국사에서는 특히 학벌이 항상 꼬리표같이 따라다닙니다. 가끔 대학원으로 학벌을 스탁하려고도 하지만 대학교 학벌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흔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학벌이 승진과 연봉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학벌이 근면 성실함과 두뇌가 명석하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수단인 걸 부정할 수도 없겠습니다. 또한 한국 직장사회에서는 나이가 직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끔 30대 임원이 대기업에 등장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직급이 나이가 아닌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30대 임원이 나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직장 생활의 대우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빈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나이와 학벌이 한국 직장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닌 기업도 있겠지만 한국의 웬만한 대기업들은 이게 현실이 맞습니다. 그럼 한국을 벗어나서 해외 취업의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취업도 기업의 성격, 분위기, 문화, 규모, 국가에 따라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업 문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대기업에서의 저의 취업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 학벌이 싱가포르에서의 직장 생활에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전혀 없었습니다. 승진, 연봉 협상은 순수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기여와 성과에 기반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싱가포르의 제 조직에서 한국인은 제가 유일하고 제 출신 대학을 아는 사람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아무도 관심 없는 상황입니다. 나이는 어떨까 생각해 봅시다. 물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경력이 자연히 쌓이게 되는 것이고 나이가 직급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경험이 쌓이고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쌓이는 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직급과 나이는 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제게 50대 팀원들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그리고 저보다 나이 어린 상사도 널려 있고 저보다 나이가 띠동갑 이상으로 많은 아래 직원들도 널려 있습니다. 나이는 승진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직장사회는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학벌 덕분에 취업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학벌 때문에 취업을 아직 못하고 계시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학벌이 자신의 바운더리, 즉 능력치를 측정하는 잣대로 삼게 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국내 대기업에서 제게 구체적인 연봉과 직급을 오퍼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호 기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점은 못 밝히겠지만 연봉 부분은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더라도 제 나이에는 무조건 이 직급이어야 한다고 인사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주장인데 이것이 한국의 기업 문화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학연 지연 나이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덕분에 잘난 학연 지연으로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좌절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해외에서 본 한국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직장에서 상상하기 힘든 고소득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는 고소득은 연봉 1억, 2억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제가 해외에서 해외 무대를 상대로 뛰는 고소득자들은 학벌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나 해외에서 소위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동네를 통해 여러 경우들을 보면 그냥 간신히 중간 이상은 가는 정도로 회사를 다니거나 전문직 정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벌이 좋아서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들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연과 지연으로 뒷받침해주는 사람도 없고 해외 무대는 무한 경쟁입니다. 성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주변을 보면 대략 10명의 한국 사람이 있으면 그중 2명 내외가 버티고 성장하고 나머지는 도태되거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서 조직에서 정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학벌과 스펙이 부족해서 또는 취업 타이밍을 놓쳐서 한국에서 그런저런 위치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과 성과로 대우가 결정될 확률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높은 해외를 상대로 취업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이에 관련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하시는 문과 출신 분인 경우 어떤 해외 취업 경로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케바케이지만 현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